이 카고망이 좋은 이유는 토출량들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게끔 회전을 시키면서 할 수 있으니까 밑밥을 이렇게 한번 넣고 여러 번 캐스팅해서 학꽁치 입질을 꾸준히 계속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조류에 따라서 꿀렁꿀렁 하면서 빠져나오겠죠. 쫙쫙 빠져나옵니다. 그럼 학꽁치가 집어가 이 주변에서 계속 되겠죠. 입질도 멋지게 될 거고. 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학꽁치가 들쑥날쑥하고 포인트 편차도 심하고 예년과 같지 않게 조금 애를 먹입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 굉장히 조금 뭐랄까 늦는다? 아니면 조항의 편차가 너무 불안하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걸 차라리 알면 좋은데 밤에 뜰막 배가 작업을 했나는 쪽에 의심을 자꾸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완연하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항이 그대로 현실로 연결돼서 모시는 손님들에게 똑같은 조항이 전달되면 참 좋은데 제일 좋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이나 선장님이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그 밖에 나가서 실제 낚시를 해보면 조금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정확한 원인도 몰라서 또 답답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의 빠른 정보로 좋은 정보로 접근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학꽁치 이제 카고 채비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학꽁치 카고 낚시를 이제 좀 오늘 채비법을 좀 알려드리고 준비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현장 가서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먹히는구나 하면 제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매장에도 올려놓고 쇼핑몰도 올려놓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오늘 영상은 이러한 채비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카고 채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영상을 앞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용도로 가능합니다. 학꽁치도 하든 고등어를 하든 감성돔을 하든 채비 변화, 그 다음에 소품의 변화로서 바닥 깊이 내릴 수도 있고 바닥권까지 깔릴 수도 있고 표층에 띄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잠깐 봤듯이 밑밥의 토출량을 토출되는 구멍을 개폐를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대되는 어떤 집어지의 어떤 확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좀 다양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품 선택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고 채비입니다. 카고 채비가 여러 가지 많죠. 카고 망도 많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고 채비는 자, 플라스틱으로 된 카고 채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인리스 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감성돔 전용이고요. 자, 이 카고 플라스틱 카고 채비는 얘는 떠 있는 거죠. 수면에 이렇게 수면에 떠 있고 고기들이 하부로 쏟아지는 밑밥에 반응을 해서 올라오면서 미끼를 먹고 앞에 있는 어신지에 전달돼 가지고 입질을 받는 자, 그러한 카고 채비 망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이 제품도 실제적으로 채비가 되어 있는 거는 감성돔으로 되어 있고요. 학꽁치로 쓰려고 하면은 소품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품들이 도래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야 되고 원줄도 너무 투박하고요. 그래서 채비를 조금 더 바꾸고 소품도 바꾸고 관련된 채비를 조금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회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 되는 토출되는 구멍을 닫을 수도 있고 조금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양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돌리면서 그래서 영상으로 다시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울지에 소형 막대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기울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간격은 앞에 조수고문을 빼면 이 간격은 이렇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도 있고 그건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도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목줄이
바늘이 되어 있죠. 자, 전체 길이는 이겁니다. 지금 채비 길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카고망에 자, 카고망에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자, 채비는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죠. 자, 채비는 현재 카고 채비를 하게 되면 카고 있고, 그다음에 기울지, 그다음에 소형 막대지, 그다음에 뭐 막대지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울지와 연주지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도래를 떼내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묶으면 얘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밑에 채비들은 저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 기울지와 소형 막대지로 일단은 세팅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기울지와 연주지로 된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눕는지 또는 눕는지 2단 채비로 소형 막대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채비는 그렇다는 거, 밑채비는. 자, 이제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채비를 현재 다 소품을 다 떼고 다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무겁습니다. 줄도 너무 투박하고 감성돔이라서 채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2호 정도의 원줄, 충돌 방지하기 위한 이렇게 쿠션 고무도 하나 넣고요. 대자도. 그래서 얘를 원줄에 묶으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가 이 모양이 상부가 됩니다. 하부가 이쪽이고, 상부 이제 훅 스넥이죠. 이 스넥에 원줄을 묶으면 됩니다. 아니면 도래가 있으면 도래에 걸면 되는 거고, 그럼 조류에 따라서 밀면 나올 거고,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자, 그럼 하부는 이렇게 뚫려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래버리면 닫아져 버리죠. 자, 닫혀집니다. 열리는 거는 이 날개가 열리면서 위로 조금씩 빠져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는 꾸준하게 나올 거고, 절반을 열지, 닫아버릴지, 완전히 열지. 자, 이거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빼면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밑밥을 이렇게 편하게 뜨죠. 자, 밑밥을 떠서 닫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원줄 정도의 여유는 필요합니다. 낚시를 하실 때는 이렇게 확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유입이 되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려놔야죠. 이 상태로 좌우로 이렇게 양만 조절해서 많이 열 것인지 조금만 열 것인지, 아까처럼 완전히 열리는 쪽은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빼면 아까 여기죠. 자, 빼면 이렇게 넣으면은 왁 빠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죠. 내려가면서 천천히 풀리게끔 하면 좋은데, 활성도 시키기 좋을 때는 뭐 처음에 이렇게 한두 번도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돌리죠. 이렇게. 자, 돌려서 이렇게 한쪽을 막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조합은 이 회전을 따라서, 어떻게 회전을 따라서 밑밥에 빠져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합공체가 확실히 붙었다 싶을 때는 이렇게 확 여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닫아서 밑에는 어차피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누울 거 아닙니까? 누워서 밑밥이 아마 밑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리겠죠. 캐스팅이 이렇게 되니까 위가 윗방향이니까 아랫방향으로 이 각도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떠 있을 겁니다. 바다에. 그 다음에 찌는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 모양도 되겠죠. 이렇게 바다에 떠 있을 거고, 얘도 떠 있을 거고, 얘도 요만큼 떠 있겠죠. 이렇게 요만큼. 자, 캐스팅을 하면 방향으로 이렇게 일자가 쭉 이제 정렬이 될 거 아닙니까? 정렬이 되면, 자, 조류가 지금 좌에서 우로 간다 그러면 얘도 갈 거고, 얘도 갈 거고, 얘도 갈 겁니다. 물에. 조류에 따라서. 근데 가장 부피가 큰 얘가 먼저 갑니다. 얘가 먼저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랬죠. 자, 이때는 원줄을 잡고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좌측으로, 얘가 이렇게 되게. 자,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미끼가 조금이라도 앞쪽에 있고 조류가 가니까 여기 있는 밑밥들이 유출이 되면서 찌와 미끼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캐스팅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방향을 잡아서 조류에 있는 쪽에 상부 쪽으로 얘를 보내야죠. 이렇게 잡아주면 천천히, 그렇게 가더라도 얘도 이렇게 막 올 겁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찌와 그 다음에 소형 막대찌와 미끼는, 그래서 이 방향을 꼭 먼저 사전 작업을 해 주시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자로 이렇게 쫙 핀 다음에
초리대를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조로 상단 쪽으로 얘를 꼭 끄집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새가 되게, 이 모양새가 되게. 자, 이건 이해하시겠죠?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낚시의 기본입니다. 학공 칠 때 카고 채비를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카고 채비를 가만히 또 유심히 봤더니 아하, 저게 상당히 저렇게 불편하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카고망이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러한 카고망을 써보면 그동안에 써왔던 그런 불편함들은 조금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 번 캐스팅해서 꾸준하게 빠리빠리 입질을 받아내는 데는 이러한 카고망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 채비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카고망 자체의 무게, 그 다음에 밑밥에 들어갔으니까 무게가 있어서 이 구멍질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략을 하고 여기에 바로 목줄을 메고 도래에 이런 소형 막대치 또는 연주치 큰 거를 바로 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입질을 받아도 됩니다. 이 꼭 구멍질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만든 채비가 이렇게 세트가 있으니 그냥 묶어서 쓰면 편하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꼭 채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구멍치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바로 가도 됩니다. 소형 막대치 또는 연주치, 그 다음에 눕는 치, 카멜레온 치, 어떤 거든 바로 직결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내려주는 밑밥만 받아 먹고 입질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차원으로 설명했으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보고, 이 카고망 나름대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오늘은 이 채비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장 테스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쇼핑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러한 채비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해서 응용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차원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또 찾아보고요. 뭐라도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채비법이 있으면 영상으로 리뷰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